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마네가 운영하는 아침 먹방 뉴스 시간입니다. 윤석열 석방을 외치면서 종북주의 척결. 오늘 아침에는 새우탕에다가 청경채 넣고 숙주 넣고 달걀 넣고 그러고는 밥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아침 식사 맛있게들 하셔요. 이게 컴퓨터하고 달리 보여주는구나. 폰은 또 이렇게 달리 또 신고를 넣어줘야 되나 보네. 아침 먹방 뉴스 때는 선글라스 착용하는 게 컨셉입니다. 조금 재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요. 컨셉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뉴스를 말하기 전에 이재명 오빠가 윤석열 오빠를 석방을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마네가 좋아하는 바이오 종목 실라젠 조금 굽어 살펴줬으면 좋겠네. 기업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5천만 인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돈을 살포할 게 아니라 기업도 살리고 국민들 주머니 두둑하게 채워주는 주식장을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라면을 먹으면은 조금 짠기가 있겠지만은 청경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숙주 넣고 달걀 넣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 이거는 무슨 라면? 컵라면이에요. 컵라면을 끓였어요. 너무 좋아. 큰 거 하나는 온 거는 이제 양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컵라면으로. 진짜 배가 많이 고플 때는 온 거 하나 먹고 아니면 컵라면. 이 컵라면의 면이 가늘어 가지고는 음, 그냥 컵 자체만 해가지고 렌즈에 데우는 것보다도 그릇에다가 냄비에다가 이렇게 끓이니까 훨씬 맛있어. 음, 음. 아침부터 라면이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음. 한 번은 밥 먹고 한 번은 라면 먹고 뭐 그러면 되죠. 라면이 이젠 주식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간식으로 먹잖아요. 밥도 먹고 그러고는 출출하네. 그러고는 라면 먹고 그러면 살이 찌지. 나는 이게 주식이니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아,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아침에 한번 보자. 이제 추석이 다 다가오는데 윤석열 네 분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추석 보내게 그냥 석방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캐묻고 그러는지 몰라. 내가 봐서는 죄도 없다 그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집어넣으려고 죄를 만드는 거는 수학한 거지. 공산국가에서나 반동의 이념을 가진 그런 세력들을 집어넣는 본보기, 국민들 본보기를 집어넣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안 좋아. 그러고 있다가는 뭐 국민의힘도
완전 공산주의 마인드로 물들어져 버려버리면 어쩌겠어. 여기 보니까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그 특검하는 거에 그만하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송을 한다라는 거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이상해. 색깔을 확실하게 더 드러내 보이고 있어. 더. 약 뭐랄까 이재명 오빠하고는 약간 다른 색깔이야.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다니까. 굳이 왜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 전두환 또 김대중을 그냥 풀어줬는데 아프다고 해가지고는 달러까지 줘가면서 그랬는데. 아 맛있다. 한번 보자. 어떤 뉴스가 있을까? 딱 봤는데 매일신문이야. 국회의원 명절 떡값 425만원 빈미에 송구하다 기부할 것 그러네요. 뭐 송구할 필요 있겠어. 떡값인데. 요즘 떡값이 좀 비싸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 요즘 떡값이 좀 비싸잖아. 지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다 먹고 우리는 뭐 지들 월급 주려고 세금 내나? 아 정말. 음, 음,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은 라면은 오독오독 해야지 그런데 나는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라면 푹 익혀야지. 퍼진 게 아니라 익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을 덜 익혀서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라면 먹고 나면. 음, 아유 맛있다. 떡값이 400 얼마? 25만원. 와 세다. 월급도 있고 떡값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 쭉 보면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 약 425만 원을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찍혔다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원래 의원들에게 책정된 명절 휴가비는 총 849만 5,880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차례 나눠 각각 425만원씩 지급된다. 그는 긴 추석 연휴는 더 슬프고 버거운 이웃들에게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곤 한다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 그런데도 국회 안과 밖에 괴리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하고 싶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만 시켜주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좀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거지. 에휴, 앞날이 안 봐도 뻔하다. 국민들은 혹시나 철퇴를 맞을까 싶어가지고는 그냥 나 몰라라. 네.
또 쭉 보면은 여기 쭉 와가지고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라며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네. 어우 세상에 말을 어쩜 이렇게 또 부르시게 잘하는가 싶네. 김미애 국회의원입니다. 김미애. 내 친구 중에 이미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근데 저기는 김미애다. 문 떡값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검사의 영역을 국회의원들이 넘나보고 있다. 나중에는 판사의 위치도 국회의원들이 넘나볼 거야. 맛있다. 좋아. 진짜 맛있다. 자, 무슨 뉴스가 있나 또 볼게요. 아무튼 김미애 국회의원이야. 국민의힘. 저분이 참 바른 말 하셨네 보니까. 자, 그 다음번에 오늘 증권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신라젠 이야기는 없네. 왜 이럴까? 살짝 반복적인 뉴스라도 한번 띄워주면 읽으면 좋지. 일단은 조금 뉴스를 훑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저거 미국 정부 7년 만에 셧다운 그래요. 월가의 전망 그러는데 이건 뉴스가 좀 기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방송 원문이야. 결국 미 연방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월가에선 대체로 일단 증시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돼. 증시에 영향이 가면 문제가 되지만은 증시에는 영향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지. 원포인트 BGF라고 그러네요. 웰스 파트너의 피터 부크바 CIO는 정부 폐쇄의 영향에 기반해 투자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사망과 세금 이외에 인생에서 보장되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건 바로 정부는 폐쇄되더라도 곧 다시 열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뭐 어쨌거나 좋아진다, 걱정 마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쭉 보면은 문제는 뭐냐?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밴스 부통령은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현재의 입장을 보수하는 게 정치적 입지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기에 해제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을 제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뭐 그다지 그렇게 하게 롱타임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 같습니다. 마마네가 뉴스 읽을 때 갈수록 넝그렁이가 되어가고 있죠.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증시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또 파란불 들어오고 내려갔다 그러면 물 조금 타는 거고 그래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뭐. 대신 손절은 하지 마십시오. 손절하면은 그때는 기대할 것도 없잖아. 희망도 없어지는 거고. 아 여기 계란 노란자가 터져버렸어. 살짝 먹고 오늘은 쓰레기 버리시는 분이 조금 늦게 오셨네. 보통 새벽 4시 반인가 요때 오시는데 오늘 조금 늦다. 그때 되면 우리 강아지들이 어김없이 짖거든. 한 보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비가 온다 그러네요. 귀성길, 빗길 조심하세요 그러네. 충남, 전라, 제주 밤부터 비 그러네요. 그렇구나. 여기는 비는 뭐 와도 뭐 조금. 보자. 추석 연휴 전날인 2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노면 미끄러운데 조심해야 되겠다. 저러다가 몇 종 추돌 사건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응? 추석이든 설이든 비 오고 이러면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지. 응? 대구도 온다고? 잠시만요. 대구에 비가 온다고? 한번 보자. 4일. 4일까지 그랬어. 잠시만. 비가 와? 그러네.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네. 몰랐는데. 보니까 4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제주도는 30에서 80mm다. 저기는 꽤 많이 오네. 80mm야. 많은 곳은 120mm까지 온다 그러네요. 경남, 남해안 또 한 60mm까지 올 수 있고 20에서. 전북은 조금 적은 것 같다. 강수량이 10에서 40mm. 부산, 울산, 경남, 내륙 쪽은 5에서 40, 대구, 경북도 5에서 30 정도. 충청권,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그렇다 그러네요. 아무튼 날씨가 이제 조금 온도가 내려간 것 같네. 저 봐봐. 특별히 광주, 전남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 줄 더 집어넣는. 어떡하다가 KBC 광주 방송을 내가 열었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했는데 광주 방송이야. 이게 뭐야? 와, 진짜 일본 발칵 뒤집어지겠다. 속옷 차림으로 무릎 꿇은 시신 그래. 20년 전 숨진 딸 냉동고에 보관한 노모. 일본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 와. 며칠 전에는 남친이 여친을 살해하고는 냉동고에다가 1년 보관 그런데 저기는 20년 보관이다. 계속 한번 보자. 일본에서 한 여성이 딸의 시신을 무려 20년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요. 최근 NHK, FP, NDTV다. 이름도 길다. 아무튼 등 하고는 외신에 따르면은 지난달 23일 일본
이바라키현 그러네요. 아마초에 거주하는 모리 게이코 75세야. 가족과 함께 경찰을 찾아가 가지고는 20년 전 숨진 딸의 시신을 냉동고 안에 두고 있었다고 자수했다 그래. 20년 뒤에 20년 뒤에 뉘우침이 생겼다라는 거야. 현지 경찰은 즉각 모리의 자택을 수색했고 부엌에 설치된 대형 냉동고 안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티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무릎 꿇은 자세로 앞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였으며 담요로 덮여 있었다. 또 집안에는 부패 냄새를 가리기 위해 방향제가 여러 개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20년을 냉동고에 넣어놨는데 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요. 숨진 여성은 1975년이야. 1975년도에 태어난 모리 마키코였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50이네. 사망 원인에 대해선 목에 강한 압력을 받은 질식사로 추정했으며 머리 부위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도 발견돼 살인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케이코 경찰 조사에서 20년 전 딸이 사망한 뒤 집안에 시신 냄새가 퍼져 냉동고를 구입해서 안에 넣어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달 초 남편이 사망한 뒤 홀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소식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그는 평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래. 그래. 원래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저렇게 뒷북 치는 거야. 이렇게 싸납게 보이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진솔하다니까. 저 사람도 봐봐. 평소에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 이웃에 의하면. 나는 성질 더럽다란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지. 암튼 적응이 안 된다. 뉴스를 읽고 난 다음에 도 어떤 심리로 혼자 있으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제는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본인이 죽기 전까지 말을 안 하고 그랬으면은 영원히 숨겨졌을 거 아니야. 그러고는 어떻게 됐었을까?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은 이웃이 친절하다 그랬고 친인척이 없었나? 그렇지 않아요? 친인척이 없다 하더라도 뭐 신고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냥 못 찾는다, 못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종 신고. 적응이 안 되네.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은 도시에 살아야 되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살아야 돼. 그래야 적막감이 없는 거지. 조용하고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살면 적막하다니까. 적적하고 좀 시끄러워도 복작복작 끓이는 그런 도심지에 살아야지. 음, 음, 음. 지휘원 그러네. 지휘원 20차례 룸살롱 접대 그런다. 민주당 대 대법원 전면 전운 고조 그런데 뭘까?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뭐 가고 싶었겠지. 룸사롱 의혹 제보자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다.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이 단순한 개인적인 논란을 넘어 사법부와 정치권 간 정면 충돌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 부장판사까지 정조준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에 맞서 법조계에서 여건의 사법부 때리기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반발을 하는 모습이다. 뭐 갈 수 있는 거지. 룸사롱 가가지고는 그래 이리 와봐 그러면서 해포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정네들은 다 간다는 거야. 음? 남정네들은 다 간다는 거지. 뭐 어떤데? 판사는 뭐 사람 아니야? 지 와이프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본인 와이프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뭐. 그렇잖아. 본인 와이프가 괜찮다 그러면은 뭐 음? 한번 보자. 결혼을 했나? 지귀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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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꾸 영어로 써주네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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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한부자 지귀연 가족관계가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쭉 보면은 음, 본가는 충주 지씨다. 충주 지씨네. 젊다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 1974년생이야.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학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이다. 음, 결혼을 안 한 것 같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왜 그래? 그렇지 않나? 보자. 저기는 안 나오지만은 지기현. 지기현. 그래 보니까 결혼은 안 한 것 같은데 결혼 안 했으면 뭐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와이프가 뭐 괜찮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고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거지. 지기현이 보니까 인당 100만 원 넘는 룸사롱에서 수차례 접대 받았다고 한다고. 저렇게 하지 않나? 룸사롱 신랑도 룸사롱 뭐 좀 그렇지. 맞제 돌쇠야. 여기 보면은 여럿이 가면은 두당 뿜빠이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고 간다 그러대. 난 뭐 아무 말 안 해. 재밌더나 하더니. 재밌더라. 어떨 때는 여기에 분가루도 막 묻어 있고 넥타이에 루즈 자국도 묻어 있고 그래. 루즈 자국 묻어 있을 때는 막 짜증나. 왜? 세탁을 맡겨가지고 가져왔는데도 안 지고 있으니까 돈 아깝잖아. 분가루는 지는데. 뭐 아무튼 뭐 20회 20년을 주구장창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20회까지 괜찮아. 나는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저쪽 법조계 라인을 이렇게 조금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쟤들 그런 거 있다고.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돼버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검찰청 폐지를 했지.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상권 분립이 희석이 돼버리고 누구의 권력만 올라가느냐? 국회의원들, 의원들 권력만 올라가는 거야. 정권 잡은 그들만. 전두환 때보다 더한 거지 그러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라인 쪽은 좀 좋아지겠지. 재산도 좀 증식이 될 수 있고. 세명이 오빠 신라젠 부탁 좀 해요. 그러면서 한보자. 아유 이준석 나왔네. 난 이준석 딱꼬라시 보고 싶다. 제가 저기 누구야 김민수 그분하고 같이 합당을 해가지고는 나왔었으면은 좋았을 건데 쟤는 별로야. 정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아직도 말하는 거 보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준석이가 모경종, 김재섭, 주석맞이 정치인 스타크래프트 대회 개최 이러고 있다. 철이 없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일 저녁 서울의 한 PC방에서 열리는 새 의원과 전직 프로게이머가 팀을 이뤄 1대1, 2대2, 3대3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기는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그런다. 개혁신당 대표다. 이준석 역시 개혁신당답다. 응?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유 참. 변화를 주는 건 괜찮지. 그렇지만은 그래 뭐 의원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이준석 자체가 싫어서 그런 거지. 이제 뭐 모든 게 다 오케이 발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 추석 전에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대도 없는 대통령을 왜 집어넣냐고.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이게 무슨 라면인지 묻고 싶은데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채팅창에 글을 적고 이것저것 물을 수가 있어요. 아유 맛있다. 국물이 짜지도 않고 너무 좋아. 아유 좋다. 오늘 뉴스는 마마니 아침 먹방 뉴스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식장은 왠지 오를 것 같은데 신라젠은 거기에 보니까 공견들이 너무 많더라. 악의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3,000원 가두리지. 그거 없애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들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적당한 선상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 빼먹고 그 다음 또 올리고 그리고 또 이따가 또 다 빼먹고 그런 식인 거야. 그 양아치지. 그런 뭐 공견들 신라생에서 그따구로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손봐야 된다니까 정부가. 고의적으로 올리는 것만 손보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안태해가지고 내리는 그런 애들도 손을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124명이 보는데 주식을 안 하시나 봐. 아니면 외국분이 보시나? 응? 맞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뭐 그 말 하니까 쑥도 다 나가버렸네. 응? 이제 이거 먹고 이젠 종료. 7시 19분. 오늘 되게 빨리 끝냈네. 36분이다. 36분. 이러니까 뭐 한 끼 뚝딱이다. 너무 맛있어. 먹고 싶죠?
응?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요. 혹시 뭐 저기 뭐야 혼자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사는데 반찬 없다 그럴 경우에 컵라면이나 라면에다가 청경채하고 숙주나물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끓여보라고. 나중에 내가 먹방 뉴스 말고 또 요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마마니 집밥 그래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올리고 쇼츠로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 자, 오늘 마마니 뉴스는 끝났고요. 시청 감사하고요. 이재명 할배가 신라젠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응? 몇백억씩 좀 투자를 해가지고는 그랬으면 좋겠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비가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 연구비 없으면 뭐 어떻게 연구를 해.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침에 일찍 악기 연습을 좀 해야지. 나도 빨리 유튜브 수익 창출이 많이 되어가지고는 악기도 좀 바꾸고 아니면은 좀 괜찮은 사람한테 에이스를 맡기든지. 악기 소리만 좀 좋으면은 조금 더 좋은 소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여기 하나만 읽을게요. 환율에 흔들린 코스피 그런다. 최고가 랠리. 한미 협상에 달렸다 그러네. 달러 원 환율이야.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서 코스피도 흔들리고 있다. 달러 가격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는 환율 급등, 외국인 이탈, 지수 하락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네요. 환율 급등. 한번 보자. 음, 음, 1403원이다. 일단은 쭉 보면은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이 이탈을 하고 지수는 하락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 최근 달러 원 환율이 1410원을 넘으면서 환율 포위화가 다시 확산되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달러 강세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코스피 랠리도 재개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달러 원 환율은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403원이다라는 거죠. 1,400원을 웃도는 환율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며칠 동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달러로 받잖아요. 달러를 받아가지고 환전을 한다고. 그러면 환전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인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중순에도 아니 중하순에 9월 중하순에 1,400원이 없다니까. 한국 증시에서 달러 원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적지 뭐 이렇게 적었냐. 한국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수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달러 가치가 내리면 비달러 자산 선호로 이어져 가지고 신흥국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달러 강세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음. 그래가지고는 코스피는 2.4% 4~5% 하락했다 그러네. 26일. 이거 언제 거야? 오늘 건데.
예시로 이야기를 하는가 봐. 쭉 또 보면은 정권가에서는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 5,000피로 가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환율 안정을 위해 가지고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환율의 급등 원인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달러 강세와 한미 투자 패키지 협상 불안감이 한몫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3,500억 달러야 490조 원을 선불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외화 보유의 84%에 달하는 규모다. 음, 나 얼마 전에 이야기해줬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이만큼인데 저만큼을 달라 그런다. 거의 뭐 3분의 1을 달라 그런다라는 거지. 사실상 3,500억 달러를 주면 한국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협상의 차질이 빚으면 원화 약세 환경이 만들어졌다. 다만 정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결국 협상이 타결되고 환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래. 결국 협상이 타결되고 환율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이 절충점을 찾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강세가 꺾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저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셧다운 들어갔잖아. 어떻게 될지. 한미 투자 패키지 협상 궁극적으로 타결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타결 시 1,300원 중후반대로 회귀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덧붙였다. 1,400원. 원래 달러 저거는 미국 달러는 1,200원, 1,200원, 1,250원? 그게 나 적당한 것 같아. 1,250원, 1,300원 중후반도 좀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나야 뭐 달러를 받으니까 뭐 주구장창 올라가면 아이고 좋아라 띵호야 하지만 그런데 1,300원 중후반으로 회귀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덧붙였는데 한 1,350원 뭐 이렇게. 근데 달러는 1,250원, 1,250원, 1,140원, 1,500원. 생각해보면은, 한번 보자. 몇 년도야? 2022년도 3년, 4년, 5년. 그러니까 4년이야. 4년 동안 엄청 올랐다니까. 거의 뭐 한 몇천, 한번 보자. 2,000원 오른 셈이야. 2,000원. 2,000원 정도 오른 셈이라니까. 많이 오른 것 같아.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마무리 이제 종료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셔요. 바이바이. 종료.